우윤근 의원 당선되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1차 투표 때 이목희 의원이 얻었던 33표 중에 한 70% 정도가 정확히 네. 우윤근 의원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윤근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그 친노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 친노 중에서도 친노 네, 주류는 고맙습니다. 우윤근 의원을, 네. 그리고 이목희 의원은 더 좋은 미래 같은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목희 의원의 얻은 표의 70%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 65표 안팎의 표로 우윤근 의원이 승리할 거다. 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우윤근 의원이 전남 광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구 바로 옆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스타일의 의원이고 또 어떤 원내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도 관심인데. 네. 대단히 원만한 사람인데 네. 친노 강경파에 의해서 채택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친노의 정책 이해를 대변하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자기들의 정치적인 앞날을 위해서 친노의 입장을 대변하면 결국 문재인 그쪽의 당대표 선출 네. 그리고 2017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견인차가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상당히 부작용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종걸 잠깐 한번 우윤근 의원 당선 인사말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현장을 연결하느라 지금 제대로 소개도 못 드렸는데 우리 나대로 이용호백 나와 계시고요. 우리 손정혜 변호사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당 비대위도 범친노계가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내대표도 결국은 친노의 진원을 받은 우윤근 의원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친노 1색이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내 중도파나 비노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적이 더 강화될 게 분명한데요. 네. 지금 비대위는 친노 1색, 예. 또 문재인, 문희상 두 문 때문에 쌍문동 체제, 이문동 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의 구성이 그 친노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노 중도파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갈라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더 굳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우윤근 의원이 17, 18, 19대 3선 의원이고 전남 광양 출신이고 변호사죠. 전남대 법대를 나온 변호사고 네.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 같이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아주 원만한 성격이고 의원들과 두루 친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야당과 관련된 네컷 만화를 우리 이용호 아버께서 그려오셨는데 한번 오늘 보시죠. 저는 우윤근 대표가 되는 줄은 결정이 안 나기 전에 만화를 그렸는데 네, 네. 요즘 실세라니까 이 점집의 할아버지가 문이라고 그러는 문. 역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나야 실세라고. 네. 그 밑에 지금 문재인 의원이 다음 대표는 나니까 네. 방금 친노가 잡았으니까 또 친노 해가지고 잡는데 그저께인가 양산의 고향에 가가지고 예. 벌레에게 물렸다고 해서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표현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결론은 뭘까요? 지금 서로 실세가 나다 이렇게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문고리 권력은 모르시나 봐. 예. 제일 실세가 문고리 권력인 줄 모르고 얼마 전에 네.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가지고 거짓말로 전화를 했더니 네. 대우건설에서 하루아침에 부장으로 취직을 시켜주고 예. 연봉을 8천만 원씩 줬다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세면 그냥 가서 부탁도 하지도 않고 전화로 나 이재만인데
그래서 만만해라는 소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또 뭐 박지만 그 시의 그 동창이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이 예. 어제 물러났고, 네. 그다음에 그 정윤회 하는 회자 해서 만만했는데, 네. 정말 그 우리 문희상, 문재인 이런 분보다는 문고리 권력이 훨씬 현재는 강한 것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 문고리 권력의 실체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은 우리 손변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뭐 실체를 제가 느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 대우건설과 KT에서 그 네. 만만의 어떤 힘, 보이지 않는 힘은 입증을 해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KT 사장, 황창규 사장은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신고를 했고, 대우건설 사장은 그 넘어갔죠. 넘어가서 한번 만나고 인사 담당이만한테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KT 황 사장님은 강 큰 남자예요. 아. 만약에 진짜로 이재만 씨가 했으면 그분 자리가 위태위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네. 잘 모르겠지만 문제를 그렇게 풀었던 기업체의 대표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재만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제 풀에 놀래갖고 하는 이 정치 풍토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고 하는 판국에 이 쌍문 체제를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파의 독주 때문에 네. 아마 새로운 정당이 거기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분당 가능성이 높다. 네. 문재인 의원이 지금 얼굴처럼 벌레 씹히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긴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양당의 독식 체제로 2016년 총선은 안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양당에 있으면 네. 예를 들면 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면 또 새누리당은 그냥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인 집단이 지금 인기가 최하 아닙니까? 네. 정치인 다음에 우리 나우백 아시죠? 그 다음에 인기 없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종교인이에요. 정치인 다음엔 종교인. 최하로 따지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요, 이 신뢰 위기입니다. 네.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 종교인이 밑바닥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제3당이 새누리당 근처에 극우 세력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것은 새누리당이 움직이는 그 여하에 따라서 그냥 포섭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현역 자리가 없거든요. 거기는. 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실패한 이종걸 의원 쪽의 중도파가 네. 이랬다가는 완전히 친노파에게 완전히 당하겠구나. 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구명의 길을 찾게 되면 저 사람들은 국회 교섭단체만들이 문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다음번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뭐가 움직임이 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서서히 예. 움직일 거고 요새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 개헌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개헌 이슈에서 이 밑바닥에서 움직일 텐데 개헌 이슈가 만약에 본격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레인도 급격하게 와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질질 끌었다가 내년 초부터 열이 붙어가지고 제3당 창당 바람과 같이 해서 네. 2016년에 총선의 이슈로 개헌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네. 우리 조 차장. 조세희 가장 잘 아시겠죠. 문재인 의원이 어쨌든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대안카드로 지금 비노 중도파 진영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 이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때도 김부겸 전 의원을, 식고초려라도 해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제 생각은요, 김부겸 전 의원이 네. 적절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을 3고 처리가 아니라 10고 처리를 해서라도 모셔와가지고 일을 하면 좋은데. 우리 손 변호사께서는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뭐랄까요, 인상, 이미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몇 번째 계속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훌륭한 점은 이제 지역주의를 네. 타파하고 또 대구에서 또 당선되신 그런 그 전력을 보설하는 어느 능력, 리더십에 네.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친노와 비노 사이에 어떤 중도파나 반친노가 어떻게든 이 당권이나 네. 그 패권주의를 타파하고 어떻게 우리 당을 지금 구당 모임 하는데 네. 다시 살려볼 것인가의 논의에 이제 김부겸 의원이 어떤 대항 카드, 네. 대항마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 선거 결과에서도 봤듯이 수적으로 네. 여전히 친노 세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노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그 친노 세력과 그 견제를 하면서 당을 살려나갈 것인가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3 정당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전 의원은 어쨌든 언론 통화에서 내가 지금 나설 처지는 못 된다. 나는 대구에서 일단은 한번 당선이 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네, 일단 이렇게 하다가 다시 당권 도전으로 좀 선회할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 지금은요, 그 친노 강경파 중심의 당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2016년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은 치러보기도 전에 무조건 이거는 뭐 명약관화하다 패배가 네. 이런 데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중도파가 수적으로 워낙 적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중도파가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는 깃발을 들 만한 뚜렷한 인물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데요. 네. 이 대구 수성갑에 출마를 했었고 또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해서 또 어느 정도 선전을 했고 네. 또 대구 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점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의원의 어떤 그 진정성 이런 네. 것이 어우러져서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로만 나서준다면 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내년 어떤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네. 내년 봄으로 예정된 어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즈음해서 네. 김부겸 전 의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권이든 아니면 또 중도파 또 비노계를 아울러서 제3정당이든 네. 좀 그 정치적 선택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제가 그 한마디 예. 붙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역적 구도를 가지고 분석하고 싶은데 네. 이 나라에 지금 대권을 희망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부산 경남입니다. PK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017년 대선 구도가 PK 대 반 PK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PK 중에서 김무성, 네. 무슨 홍준표, 네. 안철수, 네. 뭐, 저 존칭 생략합니다. 뭐 박원순, 네. 전부가 PK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잘못하면 PK에서 여야 후보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해서 TK, 소위 대구 경북은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김부겸 의원이라는 사람이 옛날 그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의 명연사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그렇죠. 학생운동가, 네. 대단한 학생운동고 서울의 범. 예. 네. 그리고 특히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지역주의 타파를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여당에서 김무성 혹은 네. 홍준표 혹은 네. 안상수 이런 사람들이 될 경우에 네. 야당 후보로서는 부산의 안철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제3당에 또 박원순이가 나오고 경상도 네. 사람들끼리 여야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안으로 안희정이가 대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충청도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선 후보가 나와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의원이 네. 상당한 그 어떤 잠재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역 타파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시장 선거도 나와서 지금 하는데 방금 김부겸 전 의원을 만약에 대항마로 세운다면 네. 본인이 안 올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는 부산에 간다. 그러니까 네.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한두 번 더 죽고 난 뒤에 그 새로운 하나의 그 큰 꿈을 느끼려고 그러지. 지금 당권이라는 거는 위험한 당대표가 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이번 네. 게임이라는 게 왜냐면 130석을 가진 그 정당에서 7, 80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건 누가 붙어서 되겠어요? 아까 이종걸 의원이 한 표 차로 이겼다는 건 둘이서 나눠져가지고 네. 이목희 의원이 가져갔던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게임 그런 뻔한 싸움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일찍 칼을 빼들고 움직이는 그런 모험을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다만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네. 내부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벤치마킹해야 된다. 네. 예, 김무성 대표가 같은 대선 주자로서 경합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과감하게 영입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정말 이 당내 가장 고질병인 계파 갈등을 치유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네. 삼고초려해서라도 김부겸 전 의원을 이른바 혁신위원장 같은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영입을 해야 네. 같이 또 좋은 경쟁도 하고 뭐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네. 문재인 의원이야말로 오히려 대선 가도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제가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를 꺼냈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다음 주에 중국을 가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만나는 걸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좀 광폭 행보, 대권 행보 비슷한 걸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시점에 문제가 네.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그 김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분 1초도 촉각을 다투면서 네. 국정감사를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또 우르르 10명 이상 의원님들 같이 네.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야 될 의원의 어떤 직무를 좀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측면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어떤 그 중국 마케팅, 네. 시진핑 마케팅을 위해서 국정감사는 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습니다.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가는데 의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네, 같이 또 따라간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진짜 지금 우리 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국감 시기 기간 때문에 중에 문제가 되죠. 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어렵게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만 하더라도 3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중남미 지금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순방은 좋지만 네. 이 국감 기간에 국회의장부터 당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 어렵게 정말 가까스로 연 국회를 뒤로 하고 의원 10여 명을 동행하면서까지 중국을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뭐 어쨌든 여러 언론조사에서 대선 지지율이 1등으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거 수행기자단이 지금 네. 구성이 크게 구성되는 것 같고. 사진에도 네. 나오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옛날 네. 구면입니다. 그렇죠. 저게 아마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갔을 때. 예. 구면인데 중국은 독특한 정치 공세를 하거든요. 네. 차기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초치를 하는데 이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중국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이 만약에 이제 간다고 가정한다면 또 그것 네. 바꿔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간다고 한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눈살에 좀 그러니까 불편하게 청와대와 만들고 있습니다. 친박이 약간 견제기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있고 말고. 그리고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모처럼 장을 열었는데 네. 여당 대표가 그거 안 하고 저쪽에서 초청이 오더라도 아이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지 내놓고 나는 그것은 내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소위 청와대가 척을 줘도 괜찮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소위 부산 경남 출신의 대권 후보의 네. 그 서열 정리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에 그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아들 구속이다 뭐다 해서 경제 뭐 해가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YS 화형식. 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 맞습니다. 끝나면 네. 잘 되게는 못해도 네.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몇십만 표로 못 되게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박 대통령의 성공을 언제나 부르짖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예요, 지금도. 네.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옆에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게 아주 그런 부분에 네. 미묘한 시기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공식 초청이고 아마 일정은 오래전에 잡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고 그동안에 뒤늦게 겨우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논란의 여진이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재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이번에 네, 동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둘 다 아주 대표적인 뭐랄까 비박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베이징에서 비박 3인방이 회동을 하게 되는 또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와도 만나는 네. 아주 그 그림이 굉장히 묘한 그림이 될 것 또 같은데요. 이 비박 3인방의 북경 회동의 내용이 또 뭐가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대표가 가는 것보다도 잠깐 연기를 하면 앞으로 국내 정치에서 훨씬 더 이익을 볼 겁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중국 지도부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정은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마침 지금 국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저 국감 관련된 대표만 하나 그려오신 거 한번 보시죠. 요즘 국감 시작하기도 전에 대기업 회장들 그냥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그냥 이쪽에서는 수십 명을 정인 채택을 하고 네.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 바쁜 사람들 왜 부르냐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싸움을 하는데 여기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신 우리 김경재 의원님 계시지만은 가만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린 만화들이나 오늘 어디 칼럼도 보니까 이 상황이 새로운 정경유착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대기업 회장들 정인으로 부르자 야당에서 이제 악을 쓰니까 그 회장이 저 의원 후원에 좀 챙겨. 챙기라. 출판 기념회 때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 여당에서는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부르냐고 아주 오히려 그냥 고함을 칩니다. 여당이 한 수 더 위입니다, 이게. 한 수 더 위인가요, 여당이? 더 위죠, 더 위. 한번 보실까요? 저 고마운 의원에게는 듬뿍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게 야당은 악만 써가지고 조그만한 이런 조금 요만큼 먹고 이제 여당은 아주 봐주는 체 하면서 바쁜 기업 경제가 어려운데 왜 부르냐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우리 이쪽은 다 쓰기. 손 변호사 지금 이 만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들 포함해서 기업인들 많이 부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실은 기업은 국정감사의 주요 피감기관도 아니에요. 피감기관은 국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인들을 부르는 증인으로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또 논란이 되는데 많은 권능을 줬더니 또 기업 총수들, 불필요한 총수들까지 부르라고 하고 본인이 부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색을 내고 또 부르겠다고 엄포를 놔서 또 어떤 망신주기를 통해서 기업을 길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총수들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홍보실 이런 데서는 우리 기업 총수님 안 나가는 거에 사활을 걸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로비도 하고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안에 부를 수 있는데 봐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바라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증인 출석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불러야겠죠. 필요하면. 근데 어쨌든 의원님 의정활동 하실 때도 그런 경우 많으실 텐데. 많이 불렀죠. 네, 일단 근데 제일 센 사람을 불러야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순번에 계신 분이 나오든지 요새 이것이 않습니까? 19대 국회가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동네 북처럼 막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50일 동안이나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고 서울역 광장 무슨 시청 앞 광화문에서 난리치고 있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저 사람도 국감하면 반드시 돌아간다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대목인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 회장에 이런 사람 평소에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면담 신청해도 잘 안 만나지거든요. 바쁘고 해외 갔다 하니까 만나서
고함 지르고 어쩌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약점들이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야당한테 가서 크게 당할까 봐서 발발 떨고 네. 있으니까 때로는 그걸 국민이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네. 저 사람들 저렇게 혼난다. 그런데 이번에 19군데가 워낙 인기가 없다가 보니까 왜 저 사람들 갖다가 골탕 먹이느냐 이런 것이 그냥 주조가 돼버렸는데 예. 골탕 먹일 것은 먹여야 합니다. 아. 네? 먹여하고 카타르시스가 이유가 있는데, 있으면 당연히. 이유가 당연히 예. 있는데 사실은 이상하게요. 제가 할 때도 보면 턱없이 사람들을 많이 부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 딱 꼽지만 몇십 명씩 하고 눈에 딱 보이거든요. 뭐 이름을 한번 꼽아보시죠. 아이, 그거 하면 그래서 이게 속이 다 보이거든요. 그냥 막 해갖고 아우성을 치고 나중에 또 적당히 또 집어넣고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정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당 네. 구조의 문제고 네. 공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정당 구조가 바꿔져야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장외에 나가 있어도 이 국정감사하면 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지나간 그 국정감사 때 그린 만화를 보니까 추수감사절로 표현한 제 만화도 있더라고요. 그게 대충 맞은 추수감사절. 감사절.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아니라 추수감사절이에요. 실면조보다 네. 몇 마리씩 더 나오고. 관련해서 이것도 과거에 그렸던 그림인가? 요게 2007년, 네. 2007년 10월인데요. 네. 그에 대선이 있는데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한테 유흥주점에 가가지고 술을 얼마나 얻어먹고, 네. 그래, 그 다음날 이제 속이 타니까 물 한 잔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여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갔더니 이 작취 미성들이에요. 아직 술이 덜 깨가지고. 그 여직원을 보면서, 이야, 단란주점 아가씨보다 더 미인이라고 말이지. 이라고 하는 그 행태를 부렸다는 겁니다. 뭐, 이번 국감에서는 이렇게 뭐, 단란주점 가서 술 마시고 뭐, 추태 부린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약간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약간 볼썽사 나온 사례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저희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고, 예,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간사님들이 좀 뽑아놨으면 오늘 오전까지 하기로 했으면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파행을 예고하고 있구만요. 나가세요, 하기 싫으면. 위원장 차로 내놓고 나가시고. 무슨 말씀이 몰라요? 한글을 못 알아먹어요? 네? 자, 됐어요.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네. 조 차장, 오늘 뭐 저거는 뭐 저렇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국감 진행 때문에 여야 간사가 저렇게 아마 서로 이제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 모습인데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수장들을 어느 정도까지 네. 증인 채택을 하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 네. 야당에서는 최대한 많이 부르자 네. 이러면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죠. 김용태 네.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증인 채택을 안 하려고 한다면 자리 그만 내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한글날인데요. 네. 네, 조금 전에 그 강기정 의원의 말 중에 한글도 못 알아듣느냐. 네. 이 말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좀 준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이상한 그 인터넷을 보다가 걸린 장면이라든지 네. 뭐 보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해명을 했는데요. 몇 가지 좀 볼썽사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원조 친박인데요. 네. 예, 청와대의 외교 문제를 비판하면서 얼라들이 한 거냐. 네. 그 경상도 사투리 어린아이 네. 비판하는 것도 좋고 질타도 좋습니다만 네. 굳이 그런 용어를 들이대서 그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청와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